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6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앉다 라는 의미의 좌자가 되겠습니다. 자리할 때 그 좌석할 때의 그 좌자는 이 위에 이렇게 더 씌우죠. 현재 우리가 살펴볼 거는 앉다 라는 의미의 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앉다 라는 의미의 좌자가 되겠습니다. 동사죠. 좌식 하면 지금 현재 네이버 영어 사전뿐만이 아니고 그 영어 관련된 사전에는 이건 세덴터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좌식과는 관계가 먼 말입니다. 세덴터리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않고 좀 사람이 소극적이거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게을러서 앉아서 또는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좌식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생활이 아니고 방 바닥에 앉아서 하는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 즉 실내에서는 의자나 이런 데 앉는 게 침대를 쓴다든지 의자에 앉는다든지 이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완전히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좌식 문화와 입식 문화가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좌식만 사용을 했죠. 잠잘 때에는 침실에 침대가 없었고 또 그 실내에 앉아 있을 때는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고 방 바닥에 가부좌 상태로 앉았죠. 무릎 꿇거나 가부좌 상태로 앉았죠. 그런 생활을 좌식 생활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덴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번역은 세덴터리로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세덴터리라는 말과 한국에서 얘기하는 좌식이라는 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가부좌라고 하는 것은 앉을 때 두 다리를 앞쪽으로 포개해 놓고 앉는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 가부좌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인도나 불교 이쪽에서 그 참선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입식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가부좌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좌변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그러니까 이제 대변을 볼 때 변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변소에서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변을 모아두는 그 항아리 같은 그런 홀에 그냥 그 배설을 하는 구조였었죠. 그러니까 이 좌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양변기 중에서 쪼그려 앉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처럼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변기를 얘기하는 거죠. 좌초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배가 순항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강 바닥이나 바닥의 어떤 암초나 이런 거하고 부딪혀서 파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이제 그 일반 사회에 확대돼서 어떤 추진하는 일이 완전히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도록 중단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불안석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앉아있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한국에서는 연좌제가 완전 폐지되어 있죠. 조선시대 이전에는 가까운 친척이나 일가가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역죄라든지 이런 거는 심할 경우 구촌까지 함께 몰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좌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그냥 쳐다만 보다라는 뜻입니다. 좌가 앉다고 시가 보다니까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보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사실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눈 감아주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좌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때기, 땅에다 놓을 수 있는 판때기라는 뜻으로 시장에서 그 로드샵을 따로 갖지를 않고 그 시장 통에 있는 그 거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채소를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팔기 위한 그러한 그 자리를 얘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조선시대는 난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로라든지 이런데 유구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난전을 금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죠. 좌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잡고 앉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식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모이기로 했다. 그때 이제 내가 어디에서 앉아서 먹을까 하고 한 바퀴 쭉 둘러본 뒤에 자리를 잡아 앉는 것, 이걸 좌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순수 한글로 할 때는 자리 잡다 그런 뜻이죠. 이 자리 잡다라고 하는 순수 한국말로 쓸 때, 한자어로 쓸 때는 그냥 자리 잡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나 자리 잡다라는 한국어로 쓸 때는 어떤 일에 익숙해지다, 회사나 단체나 기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잘 적응해서 더 이상 이제 사표 쓰고 나올 일이 없을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애좌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이제 미래를 기원하는 부처상을 얘기하죠. 이 열애가 예를 들자면 동이나 이런 거로 이제 상을 만들었는데 입상, 서 있는 상이 아니고 좌상, 앉아 있는 상이라는 뜻입니다. 앉아 있는 부처님 모양을 열애좌상이라고 한다. 열애는 부처님이 이제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 종류라고 하여튼 표현을 좀 용서하십시오. 하여튼 그 종류가 여럿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미래에 대한 염원을 주로 담아서 모시는 부처님을 열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경자가 되겠는데요.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간 10개, 지지 12개 할 때 그 천간에 해당되는 경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면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하면 어떤 해, 무슨 해냐, 이런 해를 나타내거나 또는 오행이나 이런 주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그 시간 또는 날짜 또 월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쓰는 말이다, 단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은 이 경술년이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60년마다 똑같은 해가 들어오니까 1910년
곧 1970년도 경술년이었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술은 개띠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경술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즉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방했죠. 8월 29일입니다. 그날을 국가의 치욕일이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손자가 되겠는데요. 자손이라는 의미와 함께 원래 손자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아들을 손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자 또는 자손이라는 의미의 손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주라고 하면 아들의 딸이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주 안에는 손자와 손녀가 포함되는 거예요. 손자는 아들의 아들, 손녀는 아들의 딸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외자가 만약에 붙으면 이제 외손주, 외손자, 외손녀 이런 식으로 외자가 붙으면 딸의 아들, 딸의 딸 이런 의미가 되죠. 손자라고 하면 중국 그 춘추전국 시대에 아주 유명한 병법가고요. 손자가 쓴 병서를 손자병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중국의 병법 중에서 가장 높이 가치를 인정하는 병법이다, 병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손이라고 하면 아들 이후의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 혈통을 따라서 낳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외척 쪽, 그러니까 딸 쪽은 이제 그 최소한의 범위까지만 따지고, 그 최소한의 범위가 통상 이제 한 4촌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따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손 그러면 아들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후손이라고 하면 자손이 후손의 진부분집합입니다. 이거는 후손하고 자손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용어상. 무슨 말이냐면 자손은 내 아들부터 그 이후를 얘기하는데 후손은 몇 대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후손도 자손이라는 말로 막 섞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원래 후손은 몇 대 이후의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손이라고 하면 큰아들의 큰아들을 장손이라고 합니다. 장자라고 하면 무조건 큰아들은 장자예요. 무조건. 그런데 장자의 장자가 되면 장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4개가 겹쳐지면 종손이 됩니다. 종손.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4대가 겹쳐졌을 때는 버금 종손인 거죠. 완전한 종손은 아니고. 그래서 소종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5대부터는 이제 완전히 종손이 되는 겁니다. 종손은 이제 큰 집인 거죠. 대대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 대대로 라는 뜻이고, 손부는 손자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손자 며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손자의 며느리가 아니고 손자의 아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볼 때는 내 아들의 며느리가 나한테는 손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